노인은 잘 살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탄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해? 무역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죠. 기후위기를 넘어선 변화된 무역 질서, 규범에 쫓아가지 못하는 한국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감염병이 벌써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따뜻해지고 그래서 야생동물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다 보면 인간의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 인간도 반대로 야생동물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야생동물의 병을 인간에게 옮겨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위기, 경제위기의 그 근저에는 기후위기가 있다. 기후위기는 왜 생기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왜곡된 경제활동의 결과다.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쓰고 과거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봤더니 그로 인해서 배출되는 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 엄청난 감염위기가 오고 그것이 경제활동을 초토화시키는 어떤 연쇄 반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삶에 초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상수가 돼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처럼 또 유럽의 나라들처럼 먼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했죠. 그 나라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온실기체를 계속 발생을 시키는데 이것이 지난 한 5, 60년 급격하게 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더라. 사실은 이 문제가 한 국가의 오염물질이 머물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지구 온도를 올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A국이 배출하건 C국이 배출하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 당연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는 것이고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이 계속 옮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탄소 중립 이런 쪽으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유럽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책화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다 고민을 하고 법제화까지 탄소 중립의 길로 가겠다. 동시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 각국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탄소 국경 조정세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과거 같으면 생산 방식의 차이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게 이제 국제 무역 규범상의 논의였다면 이제는 야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다. 그러다 보니 EU나 미국이나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모든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직접적인 어떤 저촉 대상이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EU나 미국이나. 만약 이런 나라들이 당장 한국 노인은 잘 살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탄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해? 개도국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너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무역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기후위기를 넘어선 이제 경제위기가 고착화되는 변화된 무역 질서, 규범에 쫓아가지 못하는 한국의 이제 세계에서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EU 같은 세계의 강자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명분으로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300개 가까운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을 받겠다. 자산 A의 사업장에선 실현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도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우리로서 이익이다. 오히려 탄소를 기회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앞서가는 기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시장 환경이,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전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쟁력을 잃는 산업들이 불가피하게 생기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 훨씬 많은 일자리,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든지 전기차를
수소차를 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게 다 투자 기회고 다 일자리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는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은 분야예요. 기존의 어떤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특성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생각을 깨야 돼요.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 탄소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잃거나 퇴출되는 기업 또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석탄 발전 이쪽에서 고용됐던 분들을 새로 생겨나는 이런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교육, 직업 훈련,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 정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럽 연합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를 펀드로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빨리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우리 정부도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탄소세라든지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확대를 시킨다든지 건물의 단열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정부의 정책으로 드라이브가 되는 것이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공정한 전환.